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현대차 정말 오랜 기간 주가가 조정받고 있죠. 연말 연초까지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죠. 네, 그게 현대차의 단기 고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5월인데 1월 초에 고가를 회복을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고가는 낮아지고 저가도 낮아지는 우하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하락만 할까? 네, 현대차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분석해드리고 유튜브에 자주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현 주가 위치에서 제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현대차 주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번 이슈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술적 분석, 즉 주가의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사실 우리가 현대차를 20만원 위에서 보는 거는 낯선 그런 좀 모습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20만원은 구경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쇼크 때는 주가가 6만원대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 때는 10만원을 깨고 9만원대까지도 갔었습니다. 10만원을 깨고 뭐 9만원, 6만원 이렇게까지 하락한 바닥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 주식 투자 뭐 한 4, 5년 하신 분들은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낯서실 겁니다. 근데 또 이제 2010년 초반대에서 뭐 11년, 12년, 13년 요 어느 정도 좀 전성기 요 시기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와, 이게 10년 만에 주가가 돌아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1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한 3년을 횡보하고 그리고 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 6년 5, 6년은 하락 횡보하는 그런 이제 10년 잃어버린 10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 왜 올랐는가? 기술적 분석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겠죠. 현대차의 그럼 이제 주가는 현재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10만원 위로 빠르게 회복했고요. 그리고 17만원대까지도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을 지나서 연초에 주가가 이렇게 한 10%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서 뭐지 싶었는데 이제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제대로 달았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수십조 우리나라의 손에 꼽히는 그런 이제 대기업 대형주인데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손에 꼽히는 대형주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 4개월 정도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하나, 둘, 셋, 넷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이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기간적으로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영원히 빠질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그 현대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던 가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21만원입니다. 21만원대를 계속 꿋꿋하게 지켜주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만원도 아니고 21만원을 저점으로 만들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21만원을 두 번 터치하고, 이게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21만원을 굉장히 의미 있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삼고 현재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면은 저항을 조심해야겠죠. 저항이 어디인가 봤더니 요 정도 23만 8천원 정도. 여기가 우선 1차 저항인데 우선은 한 세네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이 저항 돌파를 실패했다. 그렇다면은 이게 실패를 하면 할수록 이 바닥을 많이 만들수록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다음에 돌파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가 우선 1차 저항대
약 24만 원이라고 할게요. 24만 원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저항 25만 원 있고 여기 24, 25 돌파하면은 전고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번갈아가면서 사고 팔고 하다가 이 애플카 이슈 이후로는 뭐 계속 팔았습니다. 기관이 중간중간에 매수하는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겨울 파란색이 더 많죠. 그러다가 5월 3일부터 기관이 양매수 들어옵니다.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외국인이 중간에 판 적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오늘 조금 매수했네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주도하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금투, 오늘 김투 많이 샀네요. 굉장히 투신도 많이 샀고요. 현대차를 계속해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게 하루 이틀로 벌써 하루 이틀은 지났잖아요.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강도 높은 그 신뢰도 높은 이제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와 수급 정도 봤고요. 이제 좀 이슈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우선 애플카 이슈에 대한 재료 소멸은 진작에 다 반영이 되었고 그것까지 반영이 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도 안 좋았고 자동차 반도체도 부족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어쨌든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악재라고 불리는 게 이게 많이 팔려서 악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왜 부족한가?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수요가 많은 건 호재잖아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공급이 해결이 되면 되는 건데 공급은 반도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 반도체 문제가 현대차만의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죠. 그렇다면은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좀 자동차 반도체는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아서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관련 없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현대차의 주가를 놓고 볼 때 이 반도체 수급을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에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다 못 만들면서 뭐가 오릅니까? 차값이 오릅니다. 물건값이 올라요. 차값이 오르면은 매출이 오릅니다. 실적이 개선됩니다. 이게 현대차가 차값으로 올리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단가가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이러한 좀 실적적인 호재가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글로벌 재고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 감소는 정말 이제 다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악성 재고를 비롯한 재고 감소만큼 호재가 없어요. 재고를 줄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좀 위기가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왜 하락했는가? 즉 그 핑계 대고 하락시킨 겁니다. 애플카 이슈로도 주가가 좀 오버스럽게 상승한 부분도 조정을 좀 하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아야 되는데 뭐 반도체도 부족하다 그러고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뭐 반도체가 이번 주에는 안 부족하고 지난주까지 부족하고 그랬습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부족하죠.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모멘텀 면으로 보겠습니다. 모멘텀 면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경기 민감주 어느 정도 이제 내수 그러니까 이게 소비와 좀 연관이 됐고 이게 성장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은 산업 약간 굴뚝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이제 제조 쪽이 가까웠다라면은 지금은 미래의 차, 뭐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이러면서 이쪽이 자동차가 과거와 다르게 성장 섹터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기술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지금 정유라든지, 뭐, 금융, 그러니까 은행, 아니면 뭐 화학,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조선해운. 근데 자동차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년부터 연말 연초로 해서 성장주로서 주가를 땡겨 올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충분히 그쪽은 많이 올라왔고, 자동차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그리고 이제 이슈 좀 챙기고 그리고 모멘텀까지 챙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대차는 단기 단타 종목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가면서 좀 이제 바닥 다질 때마다 좀 이제 평단가 관리 좀 하고,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이제 좋은 것 좀 돌파하는지 보면서 이거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중 좀 줄였다가 아래에서 좀 다시 비중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일단 평단가 기본 물량을 가지고 가면서 평단가 관리만 좀 해주면은 충분히 단가 관리하면서도 가져가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시기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무료방은 시끌시끌하네요,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좀 이제 필도 이거 해주시면은 무료방 참여를 부담 없이 공짜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목 한두 개 수익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를 이제 배워가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